제가 지금 저기 제 그 A사 레이더에 들어간 제 레이더 소자 방식을 이렇게 민간 산업 분야의 모든 분야에 다 적용이 다 가능합니다. 조명에도 가능이 된 자동차 이렇게 전조등이나 이렇게 자동차 조명들, 기타의 집안의 모든 조명들에게 다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의 레이더, 하나의 피레침보다 100개, 1000개의 피레침이 낫다. 미니 피레침이 더 나은 거예요. 또는 그것이 안테나 구조에도 상관없습니다. 모양과 형태를 등록하려는 게 아니고 구조 원리를 들어. 그 다음에 밑에서 다시 서브에 1000개, 2000개 피레침 구조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레이더 벽의 소자의 작은 개별 이게 밑에 또다시 서브로 피레침과 안테나 구조를 통해서 확 증폭합니다. 이해가 가시죠? 마을 이장님이 방송을 했는데 하나의 마이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확성기는 하나다. 그걸 갖다가 다시 10개로 증폭시킨 다음에 10개에서 다시 100개, 1000개 이렇게 증폭시키는 이런 거죠. 그냥 100개로 하는 것보다 증폭시킨 다음에 다 재증폭시키는 재증폭 시스템 자체가 제 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게 저기 산업적인 원리가 다시 재증폭 시스템을 거치는 이 구조에 대해서 어떤 산업 분야에도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 여기서는 이제 특정 부분에 있어서 반도체 설계에도 들어갈 수 있어요. 증폭시켰다가 다시 증폭시키는 이 구조 자체도 반도체 설계나 기판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 다음에 이게 뭐 조명 같은 모든 형태의 조명에도 이것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전선 자체가 파동으로 가기에는 그러죠. 기계적 산업적인 어떤 자동차를 구동한다든 이렇게는 몰라도 가정에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송전 회사에서는 전기선에 이 파동 형태를 쓸 수도 있습니다. 가정에서 쓰기에는 너무 강력할 수도 있어요. 어쩌면 가정에서 쓰기에 적합하기 위해서 전선을 두께를 조절해 가지고 살짝만 파동을 일으키도록 그렇게 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께를 이렇게 조절하고 아주 얇은 전기 구리선을 같이 넣는 게 파동의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것을 어디다, 이것도 전 세계 전기선 특허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얇은 것을 차등해서 살짝만 파동을 일으켜주는 거예요. 이 파동의 형태로 전기를 만들 때는 굉장히 강력한 구동이 가능하다. 멀리 간다고 성전으로. 모든 기계적 장치, 뭐 자동차, 전기 모터 들어간 데는 다 들어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서로 굵기가 틀린 대중소 굵기가 틀린 구리선 안에다 배치했을 때 제 평균 이론을 따라 모든 만물은 서로 평균하고자 하는 원리가 있다. 피복으로 감싸지 않는 이상은 붙여 있는 이상은 전기가 왔다 갔다 변화가 왔다 갔다 교류하는 파동이 일어난다. 어떤 농도가 서로 다른 물질을 용액 안에 넣어놨을 때 그 농도가 서로 같아지려고 하더라. 공기 중에서도 뭐 이렇게 보면 어떤 우리 연기 같은 것이 있으면 집안에 꽉 차거나 또는 더 이게 확산이 되더라. 모든 만물은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평균하고자 하는 이론이 있다. 이게 말이 안 된다고요? 물도 용액 안에 이렇게 물감 하나 퍼뜨려주면 쫙 퍼지죠. 모든 만물은 평균하고자 하는 이론이다. 이 부분이 굉장히 이렇게 핵심적인 중요한 그런 원리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평균 이론을 따라서 이것은 반드시 변화가 심할 것이다. 차이가 클수록 차이가 적을수록 구리선 두께가 그렇지 별 차이가 적을수록 안정적인 파동.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는 다양한 형태의 파동을 산업적 군사적인 목적을 따라 결정할 수 있다. 또는 그것을 코일 형태로 이렇게 감아가지고 원형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 때 이렇게 원형 회전 운동을 만들어낼 수 있으면 또는 그것을 극을 바꿨을 때 반회전 운동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걸 통해서 모터 구동에 있어서도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회전 운동을 그냥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기존에 묶고 코일 형태를 이렇게 감아놨던 것을 서로 연결시켜서 이렇게 해주면 엄청난 구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부분도 또 하나의 특허가 되거든요. 에이사 레이더에서 이렇게 그렇죠. 이게 지상에서 쓸 수 있거나 또는 향후 이렇게 항공모함과 같은 플랫폼
비행체가 이렇게 떠졌을 때 그 안에서 전기를 막 생성하면서 발전을 하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전기포, 전파포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원형 코일로 이렇게 갖고 하늘에서 만약 비행체에서 이렇게 돌려줬을 때 그것이 안테나를 통해서 재증폭하고 그 모양이 동심원의 형태가 만약에 나타난다면 저 밑에 토네이도를 일으켜 줄 수 있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또는 반대로 돌리면 반토네이도, 회전 운동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이건 모토예요. 변속의 모든 모토의 혁명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가 가시죠? 모토, 모든 코일의 형태를 사각으로, 직각으로, 별 모양으로, 온갖 모양으로 다 만들어서 그걸 통해서 어떤 모든 형태의 산업적인 분야에 다 쓸 수 있다. 제 기술은 모든 산업과 제품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공통 기술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이번에 제가 조명을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의 피레침보다 1000개, 2000개, 몇천 개의 피레침 구조가 작게 미니로 들어갈지라도 들어간다. A사레이더 썼을 때는 팀별로 해가지고 묶어서 쏘면 묶음 전파가 됩니다. 오히려 더 강력하게 나가고 이를 통해서 영상 촬영에 이렇게 위성에서 한 밑을 촬영한다 그러면 아니면 전투기에서 다른 전투기를 발견하기 위해서 촬영의 형태로 간다. 또는 어떤 별을 우주에서 이렇게 달을 촬영한다. 달 밑에 또는 화성 같은 데 촬영한다 했을 때 이 방식은 매우 유용합니다. 세세히 촘촘하게 화소수를 구성해서 전파를 많이 쏠 수 있고 그를 따라서 보다 더 높은 고화질을 얻을 수 있고 먼 데서도 상대방이 이렇게 그렇죠. 그 펼쳐진 작은 이런 정보들을 다 일일이 TV로 얘기를 하자면 이것을 TV 기술에 적용하면 화소수가 TV 엄청나게 높은 고화질이 형성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A사 레이더에서 이렇게 전체 레이더의 구조를 이렇게 소자를 똑같은 크기로만 하지 말고 대중소 이렇게 하든지 회사별로만 자기 마음입니다. 이렇게 그 목적에 따라 다 대중소 아주 미니 첨첨첨첨 이렇게 들어가면 전력만 충분히 뒷받침이 되면 A사 레이더의 획기적인 비약적인 사거리의 정대와 탐지 범위, 공격 능력, 그다음에 다양한 모든 일을 팀별로 짜가지고 A사 레이더의 레이더 소자들을 팀별로 짜서 보낼 수 있습니다. 레이더 소자 안에도 피레침 구조가 안테나 구조가 들어간다고 봅시다. 이론적으로 거기 안에도 대중속 이렇게 들어가서 보다 촘촘한 전파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또 묶어서 팀별로 묶어서 묶음 전파로 만들어가서 중간에 각도를 아주 긴밀하게 놓으면 그 안에서 서로 간섭 현상이 일어나서 전파가 새로운 파동이 형성이 된다. 넓게 펼치면 넓은 각이 형성이 된다. 그래서 보다 넓은 범위를 수많은 범위를 탐지하거나 수많은 비행체들을 종류 멀리까지 탐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좋은 겁니다. 이 조명에 사용됐을 때도 이것이 이렇게 스피커에도 사용됐습니다. 스피커에도 이게 사용될 수 있고요. 잠수함안에서 이렇게 소나 탐지 거리를 소나 탐지 거리, 음향 탐지라든지 이런 것에도 사용될 수 있고 조명에도 사용될 수 있고요. 그래서 무엇을 이렇게 탐지했을 때인데 이거를 갖다 이렇게 조명 같은 데도 사용하는 보다 첨첨첨 제가 그 TV 전자비임에다가 쓰면은 지금 만약에 이론적으로 100개 정도의 신호들하면 1000개 정도로 신호를 해서 신호의 숫자를 많이 들리면 고화질이 형성되고 화소수도 대중소 이렇게 아주 미니 첨첨첨 들어가거나 회사별로 각각 마음입니다. 균일한 크기의 화소수와 아주 미니 첨첨첨 화소가 들어가면 굉장한 고화질이 형성된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TV 안에 광통신처럼 광입자를 광줄기 서로 두께가 틀린 광섬유를 집어넣어서 신호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구간이 있다라는 것을 그 다음에 웨이퍼 방막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서로 입자의 크기가 방막을 뿌리거나 만들 때 입자의 굵기가 틀린 것을 배치할 때 파동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전기가 강력하게 구동이 된다. 적은 전기로 그에 따라서 안테나 같은 무선 안테나 같은 피레침 같은 구조로서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는 수신과 수신 장치를 만들어내면 반도체 안에서 반도체 회로가 없는 그런 무선 통신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유선 방막 구리 방막 기반 이외에 무선 통신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존에 반도체 회로가 없는 방식의 반도체가 나오게 된다. 이렇게 되면 제가 특허를 침해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지금의 웨이퍼 한 10,000장 이상 나올 거라고. 더 작게도 만들 수 있어요. 아주 미니키로 2만 정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하나의 웨이퍼에, 그 다음에 그쵸, 반도체 회로가 없으니까, 또는 기기 반도체 안에뿐만 아니라 기기 안에서도 무선 통신이 가능하다. 그럼 그것은 어떻게 선이 없는 무선 통신이 가능하다. 전력은 어느 정도 선이 있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력도 무선 송수신이 가능합니다. 그 파동을 일으켜서. 무슨 회사별로 적용이, 뭐 비행체다 그럼 적용이 가능한 부분이 있고, 근거리 블루투스 기술이 될 수도 있고요. 멀리까지도 서로 이렇게 전력을 방안해 주자도 주고받으면서 휴대폰을 이렇게 여기다 놨는데 모드만 딱 키면은 여기서부터 저기 멀리 있는 데까지 해가지고 서로 전파가 왔다 갔다 하면서 무선 충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거리가 늘어난다는 거죠. 뭐 카페에 앉았는데 카페에서 만약에 돈 내고 그것을 갖다가 카페 주인이 허용을 해주면 그래서 켜잖아요, 그 기기를. 그러면 카페에 앉아갖고 손님들이 각각 충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술들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기기 안에서 서로 무선 통신을 하는 이런 것도 제 특허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제 전파 방식 때문입니다. 서로 파형의 크기가 틀린 전파를 배치해 놨을 때 그것이 일종의 부목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요. 멀리까지 신호가 뚜렷하게 전달이 됩니다.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안정적으로 전달. 유성통신에도 사용되고요. 레이더 소저 방식의 수신 칩을 이렇게 놔두면 제 방식을 해야죠. 그래야지 더 뚜렷하죠. 워키토키 통신이나 위성 통신할 때, 기존의 그 지상파 이동 통신 했던 사람들이 이거를 유선 기반으로 해가지고 또 하나의 무선 주파수를 이렇게 만들어서 워키토키 사업도 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 기존의 워키토키는 5km 정도, 3km에서 5km 정도밖에 안 가지만 제 레이더 수신 칩 송출 구조를 동시에 제 거를 가졌을 때 이론적으로 또는 그 중폭 피레침 밑에 피레침 안테나 밑 안에쯤 이 서브 구조를 가졌을 때 제중폭 시스템이라고 그랬죠. 전 산업 분야에 다 들어간다고. 그래서 이 부분을 사용을 하셨을 때 아주 신호가 멀리까지 유성에서 곧바로 뚜렷하게 전달이 될 뿐만 아니라 워키토키 자체가 5km 가던 것이 4, 50km까지도 갈 수도 있다. 집안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중폭기, 신호 중폭기를 갖다가 따로 소형 장치를 만들어 놨을 때 이것이 별다른 비용 없이 서울이나 경기 전국에 무선망을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중계 기지는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뭐 지금의 이동통신 기지 사업자들은 그냥 거기다 옆에 다 달아놓으면 되고요. 아니면 그냥 그 새로 뭐 이렇게 15km마다 하나 중계국 논다 할 때 40군데만 건설하면 되기 때문에 빌딩들을 하나씩 매입하든지 아니면 자기네들 원하는 대로 가입자에게 원하면 가입자 집에 달아도 되고 그건 뭐 편한 대로 하면 됩니다. 15km 하나면 서울 지역이 40군데고 경기 지역까지 하면 한 100몇십 군데면 됩니다. 100몇십 군데면 되기 때문에 전국으로 합하면 한 500개나 그렇죠. 한 700개? 이 정도 선 안에서 다 전국망이 구축이 되기 때문에 돈이 안 들어요. 망구축하는데. 망구축은 돈이 안 드니까 투자 비용이 없는 거죠. 별로. 따라서 내용적인 소프트웨어적인 사업 서비스를 제공을 하면 플랫폼으로 삼아갖고 엄청나게 벌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기술들에다가 제가 제 기술을 부각하기 위해서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만물은 서로 평균하고자 하는 원리를 따라서 무선 주파수 안에서도 각각의 밀접하게 붙여놓으면 이것도 서로 간섭 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각도를 잘 조절하셔서 하셔야 되고요. 간섭 변성이나 새로운 파동이 공중에 형성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뭐 기술적인 문제는 회사에서 쓰다가 기술적인 문제로서 자신들의 응용이 가능한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조명기기 안에도 이 파동의 형태로서 전기선을 구축할 수 없을까의 문제입니다. 모터 구동하는데 자동차 바퀴다. 기존의 모든 형태의 산업용, 가정용 모터를 돌린다. 이 세탁기나 이렇게
전기 모터다 들어갔을 때 이 파동의 형태로 전기선을 구축할 수 없을까요? 가정용은 너무 세죠. 산업용은 좀 이렇게 굵기가 틀리고 여러 가닥 들어가면 좋은데 군사용은 뭐 몇백 가닥도 가는 겁니다. 구리선 자체가 서로 크기가 틀린, 두께가 틀린 그런 구리선이. 그런 가정용은 불필요하죠. 한 두 가닥 정도면 그 가정용 모터, 선풍기, 뭐 세탁기 이런 강력한 구동이 가능. 모터 자체도 이제 기존에 감았던 모터 자체도 기존에 감았던 어떤 그렇죠. 이게 얇은 형태가 아니라 기존보다도 두껍게 들어가고 그것을 서로 두께가 틀린 모터 코일을 담으면 지금보다도 훨씬 강력합니다. 두 번째는 원형 형태로 모터를 달았을 때 이론적으로 모터 코일의 형태는 원형이 강력하게 유지가 된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네, 그런 형태의 모터도 새로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조명 안에도 이렇게 서로 파동이 일어나는 식으로 두 가닥 정도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굵은 거 하나 하고 얇은 거 하나 타지 않을 정도로 발열 때문에 이렇게 뭐 날아가지 않을 정도로 얇은 그러면 안정적인 파동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 모터 코일을 좀 많이 들을수록 변동이 크게 되죠. 코일 숫자가 많이 들어갈수록 변동이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그러면 두 개 정도만 딱 하든지 뭐 회사 마음이야 두 개든 세 개. 그렇죠. 그 기계마다 조명 기기가 군사용 조명하고 또 틀리니까요. 뭐 이렇게 뭐 비행체에서 조명도 있을 거 아니에요. 비행체 조명도 이 방식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파동을 일으켜주고 전기 자동차도 마찬가지. 파동을 일으켜주고 그 안에서 조명, 레이더 소자처럼 첨첨첨첨첨첨첨첨첨 이렇게 레이더 소자처럼 그걸 통해서 이렇게 전조등이래 자동차 전조등이다 모든 조명이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또는 거기다가 전자빔 방식으로도 혹시 사용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자빔 방식으로도 이렇게 신호를 이렇게 수없이 줘가지고 다시 그것을 갖다 액정에 비추는 식으로 해갖고 그렇게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 방식에 파동을 일으켜주는 전기선이 들어간다. 그 다음에 제 레이더 소자 방식에 하나의 비례침보다는 100개, 1000개, 2만 개 이렇게 숫자가 많을수록 좋다. 다시 재중폭 구조. 그 밑에 비례침 밑에 비례침, 안테나 밑에 안테나에 그런 구조가 들어갔다. 2000개의 비례침이 있다. 미니 소자 안에 레이더 소자처럼 그러면 그 안에 다시 밑에 한 개당 다시 20개 몇 개씩으로 서브로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다시 재중폭이 된다는 거죠. 영상 찍을 때다가 좋다고 그러죠. 위성에서 항공 밑을 찍을 때 영상을 찍거나 전투기에 상대방 전투를 발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영상을 촬영할 때 좋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몇백 킬로나 몇천 킬로미터도 갈 수 있어요. 이 방식이 채택이 되면 좋겠네요. 저는 굉장히 효율적인 방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밀하게 고화질로서 영상을 찍거나 적이 탐지하지 못하게 넓은 각을 탐지하거나 또는 공격 무기로도 사용할 때도 전파를 묶어가지고 파형을 만들어서 상대방 전투기를 열로서 태워버리고 강한 전파를 일으켜주고 또는 전파의 중첩을 비행체 안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어가지고 각도를 이 전투기가 합동 전투로 해서 전파의 중첩을 만드는다. 그러면 그 안에서 여러 전투기가 합동해서 인공적인 번개, 스파크 현상을 일어날 수 있게 해서 주변에 있는 지역들을 다 태워버리는 겁니다. 적 전투기들을 많이 모였을 때 한꺼번에 쉽게 전체적인 번개, 인공 번개 현상을 일으켜갖고 작살내 주는 거죠. 그런 것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조명에 사용될 때도 역시 이렇게 보다 첨첨첨첨첨첨 이렇게 조명들 이게 지금보다도 훨씬 작은 형태로 조명을 사용했을 때 훨씬 더 강력하게 원리 전파가 갈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각도를 조절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이렇게 전자빔처럼 각도를 조절해 주거나 별빛에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특정 그 화소수처럼 조명 안에 있는 것을 갖다가 묶어가지고 특정 그 부분만을 해줄 수도 있고 몇 가지 전체를 다 해줄 수도 있고 전체 모두 그다음에 대중소 이렇게 불빛을 갖다가 밝히는 경우가 있잖아요. 또는 산업별로 해서 10단계로 밝혀주는 경우 있다면 부분만을 해주는 식으로 이렇게 안에서 이렇게 그쪽을 조절해 주는 거죠. 전자빔 같은 이렇게 신호를 조절해 주는 것이 빛을 쏴주는 형태가
그 전기를 보낼 때 미세하게 이렇게 갈라준다는 거죠. 미세하게 전기를 전자비움처럼 TV에서 나오는 전자비움처럼 TV에서 쓸 수 있는 전자비움처럼 그런 역할을 하는 전기를 분할해주는 이런 것도 나올 장치가 나올 수 있다. 이것도 전 세계적인 특허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전기로 전기를 인위적으로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등 안에서 대중소로 이렇게 하듯이 아주 밝게 부분 밝게 이렇게 지금도 가능하죠. 지침 딱 이렇게 누르면 지침등 누르면 전체 밝았다 딱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제한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보다 적은 전력으로 방을 환히 밝혀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또 어디에 사용되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히터 같은 데도 사용될 수 있겠죠. 히터 같은 데도 파동을 일으켜주는 전기선 형태가 들어가고요. 히터 코일을 갖다가 지금 형태로 저는 이렇게 꼬았을 때, 히터 꼬았을 때 전기 저항이 많이 일어나서 같은 전력에 발열이 많이 일어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특허를 말씀을 드린다고. 그다음에 거기다 매듭 구조 같은 거 좀 넣어주면 지나치게 발열이 일어나서 타지 않게끔 대나무 매듭 구조 같은 매듭 구조를 크기별로 틀리겠죠. 회사별로 몇 개를 넣든 아주 안정적으로 그걸로 밝혀줄 수 있다고. 반사판을 넣고 금속 막대리 열을 축적해 금속 막대리는 적은 전력으로 이렇게 방안을 환하게 이렇게 금방 덮게 만들어주는 히타를 금방 발열이 되고 이런 것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꼬았을 때 전기적 저항이 더 심해집니다. 배경구 필라멘트 정도로 갔을 때는 그냥 기존의 선에서 매듭 구조 하나만 넣어주면은 많이 넣어주면 너무 발열이니까 전구가 터져요. 그것은 뭐 이렇게 히타도 마찬가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히타 방식도. 그래서 물을 끓일 때는 상관이 없는데 물을 끓일 때도 이렇게 꼬여가지고 끓이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끓이거나 전기적 파동 형태를 일으키는 식으로 굵기가 틀린 것을 이렇게 서로 껴박이처럼 꼈을 때 동일한 전력으로 물을 빨리 팔팔 끓이고 물의 운동성을 높일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전 세계 특허가 되겠다. 전기선 특허가 되겠다라는 것이죠. 히타 특허가 되겠죠. 전기선도 그렇게 만들어는 발열이 많이 일어나는 식으로 꽈배기 형식으로 만들 수 있다고 예전에도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불법적으로 사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꽈배기 형태로 꽈준 구리선 안에서도 굵기가 틀린 걸 만들면 파동 현상이 일어나서 물에다 넣으면 그 상태로 물에 그냥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팔팔 끓이는 게 있잖아요. 전기적 저항. 물에다 넣어가지고 일부러 전기를 흘려서 이렇게 작살내는 경우도 있고, 또는 그런 파동의 구리선을 통해서 금속에다 다시 열을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물을 끓일 때도 엄청나게 빨리 끓습니다. 이것도 전 세계 특허가 되겠다.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반드시 저게 이렇게 지적재산권에 대한 대가 지불을 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남의 아이도 함부로 도둑질하면 안 됩니다. 지적재산권의 나라 미국 또는 지적재산권에 있어서 영국과 유럽은 그나마 이렇게 잘 어느 정도 좀 지켜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모든 나라가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조명에도 제 기술은 들어간다. 작은 여러 피레침 화소수를 TV 화소수를 많이 결정하는 게 대중소로 해갖고 아주 미니 점점점하고 균열한 거기가 아주 점점점점 미니에 들어가면서 전체 화소수를 한 것처럼 조명에도 들어갈 수 있고, 그것을 이런 방식을 통해서 조명을 1단계에서 10단계까지도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다. 군사적인 목적에도 파동을 일으키는 식으로 전기를 만들어주고, 그래서 신호를 다시 전기 신호를 분할해주고 전기를 나눠가지고 이렇게 TV로 얘기를 하자면 액정이고요. 조명으로 얘기를 하자면 그렇죠. 이게 LED처럼 들어가 아니고 촘촘촘 미니로 만들어 놓으면 엄청나게 강력한 전기가 일어나고 1단계부터 1단까지 자유자재로 조절이 가능하다. 군사적 목적에서 멀리 간다. 알겠죠? 이것을 팀별로 각도를 조절할 수 있게 화소를 만약에 만들 수 있다면 군사적 목적에서는 그러겠죠. 가정용에서는 필요가 없어요. 군사적이나 또는 상업적 목적에서는 각도를 조절해 레이더 소자 방식으로 각도를 조절할 수 있게 만들어주면 그렇죠. 거기다 자유자재로 한 군데에서 전조등을 했다. 군사적 목적 여기도 빛을 보낼 수 있고 저기도 빛을 보내 동시에 10군데를 비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기술은 신기술입니다.
이것은 제 기술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레이더 소자처럼 각도를 조절할 수 있어서 전파를 쏘듯이 조명을 쏠 수 없을까의 문제입니다. 있습니다. 이게 제 방식을 선택하시면 그렇게 됩니다. 이것도 지적재산권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전선은 파동을 일으키는 이런 식으로 우리 서로 굵기가 틀린 전선을 제 이론에 따라서 평균으로 모든 만물은 평균하고자 원리가 있다. 병마개처럼 딱 닫아가지고 서로 간에 교류할 수 없게 만들어는 안 되지만은 구리선을 이렇게 붙여갖고 만들어는 가능하다. 구리선도 거리도 조절해갖고 그것을 인위적으로 조절하시. 딱 붙여놓는 경우도 있고 약간 떨어지는 아주 떨어지는 이런 식으로 해갖고 전기장 이게 구리선의 굵기에 따라 전기장 전기의 세력이 전기의 세력의 범위가 미치는 그 거리가 있습니다. 각각 떨어놨을 때 그 영향도 제한적이다. 그걸 가지고도 또 만들 수 이것도 전 세계 특허가 되겠다. 거리를 조절할 수 있다. 전기 구리선의 거리를 조절해서 인위적으로 특정 산업적인 군사적인 목적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 가깝게 아주 가깝게 약간 떨어지게 전기장의 범위가 미치는 범위 안에서 거리를 따라 조절해서 인위적으로 세기를 만들어 줄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왔다 갔다 하는 게 전체가 왔다 갔다 하진 않겠죠. 부분만 왔다 갔다 하겠죠. 그렇죠? 예. 이렇게 약간 거리를 떨어뜨려졌을 때 구리선을 부분만 왔다 갔다. 그러면 전력의 세기를 또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안정적으로 구동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 방식을 선택하셔도 된다. 이것도 들어가면 전 세계 특허 침해가 되시겠다라는 거예요. 조명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피커에도 이 방식이 사용됐어요. 다시 비례체 밑에 비례체 안테나 밑에 안테나의 재중폭 시스템을 그러니까 스피커에도 동일하게 마을 이장님이 한 개로 마이크로 했는데 10개로 확성기를 통해서 중폭한 다음에 다시 100개로 해주면 스피커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예, 스피커에 들어가죠. 그렇죠. 휴대폰 안에서도 엄청나게 강력한 소리가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휴대폰 안에서도 나올 수 있습니다. 모든 산업 분야에 이 원리가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방송국의 송출 구조에서도 이 장비 인터넷의 신호를 증폭시키는 일로 이 장비가 다 제 기술이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제 기술을 침해하는 것이 되시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